개방 전후에 이태준 소설인데 이 사람, 이 작가는 꼭 기억합시다. 6.25 배경으로, 한국전쟁 배경으로 엄청나게 소설을 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에서 되게 많이 볼 텐데 이 사람은 자기가 6.25 전쟁에 시달려 있던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전적인 소설을 많이 써요. 자전적 소설 써줄래? 이 작품도 자전적 소설이기 때문에 이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딱 배경 지식으로.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창작했다라고 보는 거야. 너네 왜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이렇게 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허구인 소설이라고. 알겠지? 그렇다고 이게 막 실화다 이건 이렇게 해보면 안 돼요. 소설이라는 갈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현은 집을 팔지는 않았다라고 나와요. 현 동그라미 쳐주시고. 등장인물, 중심인물 현이 나옵니다. 구라파에서 제2전선이 아직 전개되고 있지 않았고 태평양에서는 일본군이 아직 라바오를 지킨다고 하나 멀어야 2, 3년이겠지 하는 심산으로 집을 최대한 한도로 잡혀야만 가지고 선호를 떠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은 집을 팔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집을 최대 한도로 잡혀만 가지고 서울을 떠나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한쪽에 정리할게요. 현의 상황. 일치 불일치 때문에 한꺼번에 깔끔하게 정리할 거야. 집 팔지 않았고요. 그리고 서울 떠나서 강원도로 갑니다. 한쪽에다가 정리.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일치 불일치, 내용 일치 불일치 나옵니다. 자, 근데 중간에 넘어가는 이 상황 구라파에서부터 꺽쇠 표시하시고 2, 3년이겠지까지 꺽쇠 표시 닫아주시고 지금 뭐냐면 이거 하나의 구라파나 아니면 라바울이나 이때 당시 한국전쟁에서의 용어예요. 그래서 제2전선이 전개되지 않았고 태평양에서는 일본군이 그래서 태평양 전쟁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태평양 전쟁 이후니까 여기에서는 뭐다?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다. 시대적 배경 써주시고 일본군이 핵 맞아가지고 항복해서 우리가 광복됐잖아요. 그래서 해방 전후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지. 뭐 일본군이 지킨다고 하지만 태평양 전쟁 중이지만 뭐 그러겠지.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을 떠난 겁니다. 자, 그곳에 공의를 아는 것이 반연으로 강원도 산읍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선 강원도 산읍 네모칸 쳐주시고 위에서 서울 네모칸 쳐주시고 뭐의 이동이 있다? 공간의 이동 좋습니다. 공간의 이동. 근데 그 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중요해요. 계기. 공의를 아는 것이 이 인맥으로 이 강원도 산골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공의는 밑에 주석 달려있지만 의사요, 의사. 근데 요즘에는 내가 가고 싶은 병원을 지원하는 건데 옛날에는 의사가 약간 공무원 느낌으로 야, 강원도 지역에 의사 없으니까 너네 가. 충청도에 없으니까 야, 의사 너네 가. 이렇게 갈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공의는 그런 의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소개로, 의사 소개로 강원도에 왔으니까 어떻게? 강원도에서 거주하고 있던 의사 소개로 온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강원도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던 의사 소개로 이 사람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직업 바로 적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이 사람은 책 쓰는 작가입니다. 문인이라고 나와요. 문인. 작가요. 지식인이죠. 그래서 직업, 공의다 하면 당연히 틀리고 본인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하는 것이 반연으로 강원도 산골짜기로 왔어요. 네.
자, 철도에서 80리를 버스로 들어오는 곳이고요. 예전엔 현감이 있던 곳이나 지금은 면소와 주재소뿐인 한적한 구읍이래요. 자, 공간적 특징 나옵니다. 밑줄 칠게요. 80리를 버스로 들어오는 곳 밑줄. 그리고 또 한적한 구읍 밑줄 쳐주시고, 여기서도 강원도의 중심지다 하면 맞아요? 아니죠. 강원도의 중심지 아니고 한적한 구석탱이 있는 산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적한 구읍 밑에다가요. 우리 중심지와 거리가 있다. 중심지와 의 거리가 있는 한적한 마을이다. 시골 마을이다 이거죠. 자, 현감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 때 쓰던 용어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사도들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그거 있는 곳인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시대 흐름이 일제감정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야? 면소나 주재소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재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본군이 다스리던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존재한다. 자, 가볼게요. 어느 시골서나 공의는 관리들과 무관하니 무엇보다 그 덕으로 징용이나 면할감이요. 다음으로 작국의 소산진이 식량 해결을 위해서고, 그러고는 가까이 임진강에 상류가 있어서 낚시질로 세월을 기다릴 수 있음도 형이 그것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번호 달아줄 거야. 총 3가지 이유로 이 산골짜기 강원도로 왔다라는 게 지금 보여져. 알겠니? 번호 달아줄게. 첫 번째. 뭐 때문에? 어때요? 징용명안 하려고. 1번 번호. 얘가 온 이유도 되고요. 기대하는 대상도 되겠죠. 기대. 써보세요. 기대하는 거예요. 자, 1번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얘들아, 징용이 뭐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네, 강제 징용당하는 거, 강제 노동하는 거. 징병은 강제로 군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징용이라고 하는 거는 강제로 노동하는 건데, 왜 노동을 면할까 기대를 하냐? 앞에 이유가 나왔어. 뭐 어느 시골서나 공의는 관리들하고 연관이 없다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의사는 약간 공무원직이라고 했잖아.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들의 그런 탄압이나 눈치 안 봐도 된다는 거야. 알겠죠, 얘들아? 근데 이게 강원도로 오게 된 계기가 뭐야? 공의와 연분이 있어가지고 오게 된 거야.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공이랑 친하게 지내면 일본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캐릭터는 여기다 써주자. 관리들과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관리들의 눈치를 잘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위치다. 그런 직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관하다라고 하는 건. 그렇다고 막 이렇게 횡포를 모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니 따로 내 따로 그렇게 탄압적인 위치는 아니다. 그래서 징용이나 면할까 기대를 품고 여기 온 겁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잡곡의 소산지인 식량 해결을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2번 식량 해결 이거요. 왜 잡곡의 소산지라고 나와요? 너네 강원도 사람들 막 뭐라고 놀려? 너네 버스 탈 때 뭐 내니? 뭐 이래요. 감자 내니? 옥수수 내니? 뭐 이러잖아요. 구황작물이 풍부한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골짜기에 식량 해결 위해서. 서울에는 농가 밭이 이렇게 강원도처럼 없을 테니까. 맞니? 그것 때문에 어때? 두 번째 기대예요. 자, 세 번째. 가까이 임진강 상류가 있어서 뭐 취미생활로 잘할 수 있다? 낚시질로 세월을 기다릴 수 있음. 세 번째. 낚시해야지? 이런 기대로. 알겠지? 왜 얘들아 잘 봐? 세월을 기다리냐면 앞에 보세요. 서울의 상황 보세요. 아수라장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광복 언제 되니? 몇 년도? 1900. 네, 1900. 14년. 에? 뭐라고요? 광복이요, 광복. 저 경멸의 눈빛 봐. 경멸의 눈빛 쏴도 돼, 이 정도면. 네, 이 사람이 매국노니까요. 자, 아무튼, 우리가 45년에 광복되잖아요. 네, 근데, 태평양, 45년에 광복됐는데, 얘들아, 태평양 전쟁, 일본이랑 미국이랑 막 이렇게 견제하고 싸우는 그 부분이 40년부터 벌어지기 때문에, 얘들아, 40년에서 45년, 얘들아, 앞에 봐.
40년에서 45년 같은 경우는 혼돈의 카오스란 말이야. 야, 일본이 이긴대, 진대, 일본이 막, 밀리고 있대? 이런 식으로 혼돈의 카오스란 말이야. 그러면 일본이 패망을 하면 우리나라가 자동적으로 광복이 되니까 서울에서는 혼란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가 일본군한테 눈치 보고 그러는 거 너무 힘겨워서 뭐야? 그래, 한번 지켜봐야겠다. 존버해봐야겠다. 해서 강원도로 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낚시질로 세월을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금방 시간 가겠구나. 그것 때문에 기대서 온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주변 환경도 보이죠? 임진강 상류가 있어서 라고 하는 이 위치도 나옵니다. 그렇죠? 산골짜기의 위치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위치 때문에 이 3번까지도 기대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현재 상황 마저 정리하면 강원도로 온 이유 세 가지의 기대점 해서 기대하는 것들 세 가지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해 주시면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여기 화면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할 테니까 좀만 힘내시고 A만 볼게요. 자, 그러나 와서 실정에 부딪혀 보니까 이 세 가지는요, 하나도 탐탁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했어. 그러면 기대를 충족했다라는 거야? 기대를 좌절됐다는 거야? 그렇죠. 밑줄 치고 요약해 볼게요. 탐탁한 것은 아니었다. 세 가지 모두 기대 좌절. 볼 수 있죠. 자, 왜 기대가 좌절됐는지 디테일하게 나와요. 뒤에 정리할게요. 볼게요. 자, 면사무소엔 상장이 10여 개나 걸려있는 모범 면장으로 나라에선 상을 타나 백성에겐 그만치 원망을 사는 이 시대의 모순을 이 면장이라고 예외할 리 없어서 성미가 강직해서 바른 말을 잘 쏘는 공의와는 사이가 일찍부터 틀린 데다가 일단 끊고 봐봐. 이것까지 읽었을 때 머리에 정리돼야 돼. 실전에서 모의고사 했을 때 누구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읽고 요약했어요? 누구랑 사이가 안 좋대. 공의와 면장이 사이가 안 좋대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관리들하고 공의랑 상관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앞에서 없다고 했지. 근데 이 면장은 여기서 이 마을의 관리잖아요. 그쵸? 이장처럼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구의원의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 면장이라고 예외일 리 없어서 공의의 캐릭터 보세요. 성미가 강직해서 바른 말을 잘 쏘는 공의랑 적대 관계였던 거야. 알겠지? 야, 면장 너 그따구로 하면 안 돼 하면서 공의가 엄청 쏴붙였나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일찍부터 사이가 틀려요. 그래서 관리와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관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어머, 왜 사이가 좋지 않냐? 요것도 일치불일치 많이 나와서 표현법 볼게요. 내용 볼게요. 됐어. 면사무소엔 상장이 10여 개나 걸려있는 모범 면장으로. 그래서 면장에 대한 설명 나와요. 정보 나오죠. 정보라고만 쓸게. 나라에선 상을 타요. 그래서 공적으로 나라에서는 되게 인정받아요. 나라에서 인정받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원망을 사는데요? 백성에게는 원망을 사는 이 시대의 모습. 나라에서는 인정받지만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백성한테 좀 잘해 라고 공의가 했겠죠. 이걸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잘 봐.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우리 이 이사 온 여기 강원도 산골의 면장의 속성을 알 수 있고요. 그쵸? 두 번째, 이 강원도 면장만 특별한 거니? 이 사람만 그런 거 아니죠?
그 시대 때에 누구나 이 시대의 모습을 예외일 리 없다고 했으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다 이거죠. 다른 지역 면장도 비슷하다. 들도 비슷하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다 일치 문제에서 맞게 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얘들아? 어허. 이 강원도 산골의 면장도 나라의 그 인정을 받지만 백성들한테는 원망을 받고 또 다른 지역 면장들도 백성들한테 원망을 받는다. 주의해야 될 거. 봐봐. 나라에서 원망을 받니? 나라에서 원망을 받는 면장 위치. 나라에서 원망을 받지 않지. 그거 주의해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나라와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는 면장 이지라라면서 나오는데 거기서 나라 X 칠 수 있어줘야 돼. 알겠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내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나라한테선 인정받고 백성들한테는 원망하는 우리 면장과 공의와 사이가 먼저 틀어졌어요. 계속 가볼게요. 또 공의는 6개월이나 장기간 강습으로 서울을 가버리고 말았대요. 나 공의 믿고 왔는데 현이 그죠? 공의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아니죠. 그쵸? 공의가 부재합니다. 부재 중. 그래서 첫 번째 기대 실패. 첫 번째 기대가 뭐였어? 떠올려봐. 뭘 면할 걸 기대했죠? 첫 번째 기대. 징용 좋아요. 징용 면제. 징용 면제 좌절됐어. 기억하는 거야? 자, 여기. 징용 면할 길이 보장되지 못했고 그 외에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공의의 소개로 처음 지면한, 처음 만난, 대면한 향교 직원으로 있는 분인데 1년에 한두 번 춘추 재앙 때나 고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나는 김직원님으로는 친구의 양식은커녕 자기 식구 때문에도 손에 흰 현실적으로 현이의 마찬가지인 아직도 상투가 있는 구식 노인의 선비였대요. 자, 인물 한 명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황한 문장이. 정리하면 누구? 향교 직원으로 있는 분이에요. 네,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여기 뒤에서부터 이 향교 직원은 어떻게 불릴 거냐면 김직원으로 불릴 거야. 알겠지? 그래서 동일 인물이에요. 그래서 정보 나와요. 우리 김직원에 대한 정보. 어떤 정보? 공의의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현과의 관계죠. 현과의 관계. 그리고 1년에 단 2번 춘추 재앙 때 제사 지내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그 계절기 절기마다 고을 마을 사람들에게 기억에서 살아남는 김직원님이래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고을 사람들에게서 기억에서 살아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옛날 사람이라는 거죠. 옛날 사람. 알겠지? 옛날 사람이라는 거. 구시대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친구의 양식은커녕 자기 식군 때문에도 손이 흰. 현실적으로 현이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 부자래요? 가난하대요? 읽어보니까. 현이랑, 그렇죠. 현이랑 마찬가지래요. 식량이 넉넉하지 않아요. 식량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량을 기대하고 온 우리 현과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요? 마지막 상투가 있는 구신로 밑줄 김직원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김직원 다시 한번 쓸게요. 야, 일제감정에 대해서 조선시대 끝난 지 지금 30년이 넘었어. 근데 그 조선시대 30년 넘은 그 세월 동안 상투를 아직까지 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봉건적 사회의 대표적인 9세대의 선비야, 얘들아. 쉬었다가 할 텐데, 얘들아, 봐봐. 잊어버리지 말고. 현의 상황은 지금 도시에 있다가 강원도로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은 얘들아 지식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려질 거야. 자, 그런데 이 김직원도 중심 인물이야. 김직원은 상투를 튼 9세대의 전형적인 인물로 그려질 거야. 그래서 이 작품도 만무방처럼 두 중심 인물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쉬세요. 갈게요.
네, 마지막 타임에 해방 전후 최대한 마무리하고 할 건데요. 우리 여기 앞부분 기대하는 것들 잠깐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어휘 좀 정리를 해준 다음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 기대하는 것들의 징용 면제에서 지금 뭐랑 연이 있어가지고 왔었죠? 공의와 연이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징용 면제를 기대를 해서 왔단 말이야. 두 번째는 식량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 지금 우리 쉬는 시간 전에 봤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현이나 마찬가지 손이 희다라고 하는 거는 손이 깨끗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쥐고 있는 게 없고, 오케이? 그래서 이 식량 해결을 기대하고 하는데 이것도 좌절돼요. 다 가난하게 살아요. 네, 웬만한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뭘 기대했는지 기억나요? 뭐 기대했죠? 임진강 주변에 있으니까 낚시요. 낚시에서 이제 세월로 기다릴 수 있는 거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낚시질을 기대했단 말이야. 근데 뒤에서도 이 낚시질이 기대가 좌절돼요. 왜냐면 이 낚시터가 개 멀리 있어. 가까운 데 있는 줄 알았더니, 집 앞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기대하던 것들이 좌절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세 개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앞부분에 좀 어려운 말들이 조금 있었죠. 우리 요거 다시 한번 점검 좀 해볼게. 우리 제가 중요한 핵심 부분 요거 먼저 하고 쉬었다가 하려고 어휘 자세히 못했는데 이제 구라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프랑스를 우리말식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혹시? 프랑스래? 불란서라고 들어봤어? 아무도 못 들었어? 불란서라고 해요. 불란서 프랑스를 우리말식으로 했을 때 오케이? 그래서 불란서 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빵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구라파는 우리 유럽을 구라파라고 해서 유럽이에요. 유럽. 알겠죠? 그래서 유럽을 구라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설, 이제 일제강점기 때의 소설, 약간 드라마 중에 미스터 션샤인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좀 많이 쓰는 용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서 제2전선이 전개되지 않았다. 앞에 첫 번째 어휘 보는 거예요, 얘들아. 어휘만. 제2전선이라고 하는 건 넘버 2의 전선이에요. 그래서 임시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전쟁, 이 라인이요. 그리고 또 모르면 라바울이라고 하는 거 낯선 단어죠. 얘는 지명이라고 하는 거, 지역명, 항구 도시예요. 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시대적 배경, 해방 전후, 즉 작품의 제목이 드러난다라고 해서 해방 전후라고 필기했는데 굳이 해방 전과 해방 후로 나눈다면 앞부분 얘들아 요거 했던 꺽쇠 표시했던 거 요거 해방 전이에요, 후예요? 아까 얘기했죠. 전이죠. 45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들아 봐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어휘들을 통해서 해방 전, 즉 우리 태평양 전쟁 중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곧 망하기 직전이야. 너네 이제 세계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지만 일본 새끼들은 끝까지 핵 떨어져도 한국을 끝까지 안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핵을 계속 맞는 다음에 패망을 맞죠. 그래서 그 패망 직전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멀어야 2, 3년이겠지 라고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야? 야, 핵 떨어졌고 이미 지금 거의 패망 직전이야. 그러니까 현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패망을 예견했나요? 네, 예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야, 멀어야 2, 3년이야. 버텨봤다 2, 3년이면 이 일본이 패망하고 광복이 될 거야. 해방될 거야. 라고 해서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럼 OX 따져보세요, 얘들아. 그러면 이 앞부분을 통해서 현은 서울로 다시 돌아오나요? 현은 다시 돌아올 거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왜 뭘 안 팔았죠? 집을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견해주고 있죠. 집 팔지 않음으로 인해서 얘는 일본 패망을 기다리고요. 그래서 서울로 다시 올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서울로 다시 돌아갈 것 암시. 뭘 통해서? 집을 팔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본 패망도 멀어야 2, 3년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니까요. 공이 아까 설명했었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의와 면정이 사이가 안 좋아서 기대했던 징용 명제는 또 실패, 기대를 좌절되어 있는 부분 보시고, 그리고 심지어 공의는 6개월간 장기 강습으로 서울로 이미 간 상태, 부재 중인 상태, 까먹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향교 직원인 김 직원을 만나게 되는데, 그 김 직원은 옛날 사람, 즉 구시대적인 인물로 나온다. 근데 여기서는 긍정적 인물로 나옵니다. 계속 뒤에 부분 가볼게요. 낚시터도 처음 와볼 때는 지척 같더니 가까운 거리를 지척이라고 하죠. 가까운 거리. 그래서 낚시터 처음 올 때는 가까운 거리 같더니 자주 다니기엔 뭐예요? 거의 10리나 된 고달픈 길일 뿐만 아니라 우선 낚시터의 위치죠. 써주세요. 낚시터의 위치예요. 개멀어요. 개멀어요. 펜션처럼 요 앞에 빡 있는 줄 알았는데 거리감이 좀 있죠. 자, 그 다음 뿐만 아니라 먼 건 오케이, 뭐 오고 가고 유산소 하면 되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하필 주재소 앞을 지나야 가게 되었고, 부장님이나 순사나리 눈을 피하려면 길도 없는 산릉형이를 하나 넘어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있어요. 자, 우선 낚시터의 위치 계속 나옵니다. 주재소 앞을 지나가야 나가게 되었다. 낚시터의 위치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불편하죠. 주재소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표시 세모 쳐주시고, 주재소 일제감정기 때 어떤 공간이에요? 뭐 하는 공간이니? 혹시 알고 있니? 네네. 법원이요, 법원. 경찰이에요, 경찰. 그래서 경찰기관. 경찰기관. 그래서 순사가 있는 거예요, 밑에. 주재소에 근무하는 이때 부장은 순사 부장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부장님 순사나리의 눈을 피하려면 이라고 하니까 이 현의 부정적인 인식이 나오는 거죠. 피하고 싶은 거예요. 현의 부정적 인식 써주시고, 이 사람들한테 잘못 이렇게 찍힐까봐, 쟤는 마주치기 싫은 거야. 일제감정이 쟤네들이 간섭할까봐. 그냥 부딪히기가 싫은 거죠. 뭐, 죄를 지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자, 근데 그 사람들 피하려면 길도 없는, 산책길도 없는 산 능선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요. 계속 가볼게요. 하루는 우평북 노퉁이에서 넌지시 살펴보니, 가네무라라고 하는 순사 한 명이 조선 순사예요.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사람이죠. 혀는 낚시 도구부터 즐겁게 뒤로 감추며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대요. 잘 볼게요. 밑줄. 낚시 도구부터 즐겁게서 뒤로 감춘대요. 지금 낚시 도구를 숨김의 대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숨김 대상.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들아, 낚시 도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한쪽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한쪽에 우리 낚시 도구 정리해줘. 의미. 왜 숨기냐 이거야.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낚시질하는 게 불법도 아니야. 근데 왜 숨기냐면 얘들아, 일제강점기가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을 치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본 입장에서 뭐예요? 미국이 자꾸 핵 떨어뜨리고 좀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일본은 애들은 예민해. 근데 조선 새끼들은 뭐야? 낚시하고 있네? 꼭 줄까봐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는 되게 여유로운 도구로 그려지는데 이걸 나태의 도구라고 나옵니다. 나태를 상징하는 도구다.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은 상관없지 당연히.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 순사들의 입장에서 저게 거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부가적으로 써줄게요. 일본의 입장에서 시국과 벗어난 도구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일본 입장에서, 일제의 입장에서, 주재소 입장에서는 야, 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낚시하고 있니? 이렇게 꼽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술림의 대상으로 태도가 나옵니다. 가볼게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봅니다. 뭐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죠. 써주세요. 누가 관찰해요? 현이 관찰합니다. 촌사람들이 무슨 나무 껍질 벗겨온 것을 면석이들과 함께 점검하는 모양이래요. 면석이 밑줄 쳐주시고 얘도 어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때의 면이 앞에서 나왔던 면장의 면이에요. 지어. 거기에서 서기는 소위 말해서 따까리들이죠. 예, 구급 공무원들 얘기합니다. 하급 관리. 그래서 주재소에서 일하는 약간 시대발이하는 우리 짜가리들, 즉 면석이 하급 관리들과 함께 점검하는 모양이래요. 자, 그래서 이 낚시를 하다가 이 광경 풍경을 본 거야.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우통은 속옷 바람인데 우통은 속옷 와이셔츠 난닝구만 입었나 봐요. 러닝 셔츠. 다리는 각반이라고 해서 이제 벨트 같은 거를 갖춰가는 건데 거기에 칼을 차고 회초리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거드름을 부리고 있었대요. 누가가 중요해요. 주어가 누구니? 가네무라 맞아. 가네무라예요. 주체. 조선수사예요. 조선순사. 조선순사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인데 창씨 개명해가지고 가네무나라는 저런 휘니파 새끼가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거드름을 부리고 있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표현 방식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모양이었다 요거였다 하면서 얘는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지. 그리고 현의 시선으로 지금 관찰하고 있는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고요. 자, 날래 끝날 것 같지 않아. 날래 하라. 이거 빨리죠.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 현은 이번에도 다시 돌아서 뒷산등을 넘기로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왜 뒷산등을 넘어요? 뭐 하려고 가요? 얘? 낚시하러 가요. 그래서 한 번 하루에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죠. 여기 앞으로 살짝 넘겨서 이 가네무라 이 문장에 그 하루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일화 써주시고 에피소드 얘들아. 에피소드가 지금 삽입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에피소드 나옵니다. 길도 없는 가닥숲을 젖히며 비 뒤에 미끄러운 비탈을 한참이나 헤매어서 비로소 펑 터지면 중턱에 올라설 때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야? 야, 낚시터 가는 게 개 힘들다, 그지? 뒷산등 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길도 없는 가닥숲을 젖혔어. 그리고 또 미끄러운 비탈도 헤맸어. 거기에 또 펑 퍼지만 중턱까지 뭐 거의 한라산 등반하는 것처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만 적어줄게요. 험난해요. 그 다음 가볼게요. 멀지 않은 시야에서 곰처럼 시커먼 것이 우뚝 마주서는 것은 순사부장이다 라고 얘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돌고 돌아갔더니 또 순사부장 마주쳐야 세모 칠게요. 얘가 피하고 싶었던 존재잖아요. 그쵸? 피하고 싶은 존재. 근데 그 사람을 딱 마주친다. 그리고 현의 내면이 나와. 뭐? 현은 삼짐승에게보다 더 몰라들었던 두 손에 낚시도구를 이번에는 펄쩍 놓아버렸대요. 그 아침 드라마 리액션 있잖아요. 낚시도구 어머나! 이러면서 지금 화들짝 놀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놀람, 당황 써주시고 낚시고구 떨굴 정도로 깜놀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표현법 한번 보겠습니다. 표현법. 순사부장 어떻게 묘사하니? 뭐로 비유해? 뭐로 비유해요? 봤더니 곰 산짐승으로 비유하잖아. 짐승으로 비유해. 그지? 부정적인 걸로 비유한다고. 산짐승. 그래서 부정적인 대상으로 비유하며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서술 선택지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산짐승에게보다 더 놀랐대요. 이거보다 더 공포스러운 존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순사주장에게 산짐승보다 더 공포의 대상이라는 거. 를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그치? 산짐승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저 순사부장이구나. 그래서 비교하고 있다도 괜찮아요. 비교하고 있다? 혹은 비교하고 있다? 견주고 있다? 괜찮아요. 가볼게요. 당신 어디가오? 니은 현의 눈에 부장은 눈까지 부릅뜬 것으로 보였대. 너무 중요한 서술 방식이에요. 보세요. 이거 얘의 그 순사 부장의 대사인데 그냥 야 니 어디가?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니은은 누구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현의 입장으로 설명하는 거지. 맞니? 그래서 것으로 보였다. 물결하시고요. 질책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질책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왜 찔리니까 낚시하느라고 걸려가지고. 이 타이밍에 서술 방식 한번 정리하고 가자. 서술 방식. 서술 방식. 제일 중요한 서술 방식이야, 얘들아. 시점 정리할 거야, 시점. 얘들아, 1인칭 나와, 3인칭이야? 1인칭이야, 3인칭이야? 3인칭이요. 나라는 글자 안 나오잖아요. 속마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현은 내면 알 수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 와우, 이번에 시험법이 개꿀이네. 소설 4개가 다 전지적 작가니까. 그죠? 하지만 섬세하게는 좀 차이가 있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내면 계속 나와? 현이죠. 맞아요. 그래서 얘도 특정 인물 혹은 중심 인물 상관없어. 특정 인물 현의 내면이 중심으로 다뤄져요. 혹은 현의 시선으로 상황 전개한다. 이것도 괜찮아요. 시선으로 전개한다. 이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여러분? 요거 서술 방식 특정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서술 방식 때문에 니은이 나온 거지. 현의 내면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조선 순사 순사 부장은 질책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나오죠. 가볼게요. 내용 가보자. 네, 바람 좀 쏘이려고요 해요. 그제야 현은 대패밥 모자를 벗으며 인사를 하였으나 부장은 이미 딴 쪽을 바라보는 때였대요. 자, 밑줄. 대패밥 모자를 벗으며 밑줄. 약간 낚시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낚시 모자 같은 거. 이거 보면서 저렇게 인사하는 건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예의 차리는 거죠. 잘 보려고. 그죠? 예우를 차리는 거예요. 반항한다, 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돼요. 표면적으로. 표면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죠. 자, 근데 부장은 그 인사를 받아주지 못했어요. 인사를 보는 거 아니었어요. 이미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요. 일치 불일치 때문에 간단하게만 쓸게요. 부장이 바라보는 쪽에는 면장도 서 있고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면장도 서 있고 자세히 보니 남쪽으로 향해서 큰 전구 코트만치 장방형으로 새끼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대상 사물이 나오는데 뭐다? 새끼줄 동그라미. 근데 그 새끼줄 묘사할 때 남쪽 방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트처럼 코트처럼 비유하고 있어요. 그 농구 코트 있죠? 농구 코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코트가. 농구 코트. 그래서 농구 배구 코트만한 장방향으로, 큰 널찍한 망향으로 새끼줄이 치어져 있는데 뒤에 정면 가볼게요. 부장과 면장의 대화로 보아서 여기에 뭐한다? 신사토를 잡는 눈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 산 중턱에 뭐를 잡으려고 한다? 신사를 세우려고 한다. 신사 뭐예요, 여러분? 일본 가봤어요? 혹은 일본 애니 너네 개 많이 보지 않나요? 거기에서 약간 너의 이름은? 그런 데에서 이런 거 나오죠. 이렇게 신사 같은 거.
그런 거에서 나오죠. 예. 저는 애니 잘 안 보는데 제 동생이 개 많이 와서 넷플릭스 재생 목록을 너무 더럽혀요. 그래서 맨날 내가 걔 지랄 떨거든. 야, 너 오타쿠 새끼야. 이러면서. 뭐지? 뭐 그런 거 보더라고. 막. 이름 졸라 긴 거 있잖아. 막. 뭐, 내 여동생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이제. 막 이러면서. 뭐, 내 여자친구는 뭐 귀여움을 참을 수 없어. 뭐 이딴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넷플릭스 내가 보려고 딱 키면은 그런 거, 이제 내가 보던, 목록에 그런 거 딱 있잖아. 그러면은, 아, 이 새끼 오타쿠 새끼 진짜. 아, 겉에 나가면 이제 멀쩡한 척 오지게 하는데 이제 넷플릭스 재생 목록을 예, 보면 아주 더러워요. 그래서 나는 귀멸의 칼날 안 봤거든. 그래서 귀멸의 칼날도 막 보고, 오타쿠 새끼, 그러면, 귀멸의 칼날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오타쿠 아니야. 뭐 이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볼 수도 있지만, 계정을 같이 쓰는 사람으로서의 예의가 너무 벗어난다. 생각하죠. 자, 볼게요. 아무튼 신사야, 신사. 얘들아, 이 밑줄 친 이유는 모의 잔재라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흔적이요, 잔재는. 그 잔재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흔적을 어떻게든 조선에 남기려고 하는 우리 그 순사 부장과 면장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볼게요. 혀는 말뚝처럼 우뚝 섰을 뿐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혀의 위치가 지금 뻘쭘해졌지. 그치? 어찌해야 될지 몰랐대요. 그래서 안절부절하고요. 불안해요. 왜요? 낚시하다가 걸렸으니까 지가 찔리는 거예요. 역시나 직위표현법으로 외양묘사하고 있고요. 자, 놓아버린 낚시 도구를 집어 올릴 용기도 없고요. 집어 올린 데짜 새끼줄을 2번이나 넘으면서 신사터를 지나갈 용기는 더욱 없었대요. 그래서 용기가 없었고, 어떤 용기? 낚시 도구를 집어 올릴 용기. 그리고 그 신사터를 각 잡고 있는 새끼줄을 2번이나 넘으면서 신사터를 지나갈 용기도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캐릭터가 나와. 어떤지 상상되지? 앞에 보세요. 새끼줄 이렇게, 야, 여기 이 라인에 약간 신사터 하자 해서 이렇게 현이가 서 있고, 이 순사 부장하고 면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얘가 낚시도구 즐기고 이렇게 껑충껑충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지. 못 가죠. 집에 돌아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인물의 성격이 나오는데 어때요? 대범해요? 소심해요? 소심하죠. 그쵸? 소심하고 소극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 네. 게다가 부장도 면장도 뭐라고 수근거리며 가끔 현을 돌아다보는데요. 흘끗거린대요. 꽃이라도 있으면 한 가지 꺾어드는 척 하겠는데 태릉의 꽃 한 송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기응변을 하려고 하는데도 임기응변을 실패하죠. 그래서 막 갑자기 벌초면 꽃 예쁘다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꽃이 없대. 얼마 만에야 부장과 면장이 일시에 딴 쪽을 향하는 틈을 타서 수갑에 채웠던 해안의 손은 날쌔게 그 시국의 태만한 증거물을 집어들고 허둥지둥 그만 집으로 내려오고 말았다. 별표 3개. 시국의 태만한 증거물들. 환일고에서 제일 중요한 쌀. 예. 낚시 도구를 얘기하는 건데 그 낚시 도구에 이러한 성격을 보여주는 거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하면 여기서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원간형이 뭐라고? 다시 한번 낚시 도구. 시국의 태만한 증거물들. 그죠? 이렇게 해서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딴 쪽, 이 시선이 딴 쪽을 하는 타이밍을 해서 날쌔게 잡아가는데 여기에서도요, 굳었던 현의 소금이겠죠. 그래서 수갑에 채웠던 것들 딱딱하게 굳어있던 거를 날쌔게 잡았대요. 역시나 비유적인 표현 사용하면서 굳은 자신의 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낚시도구 얼른 잡아가지고 허둥지둥 도망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낚시 성공했어? 실패했어?
실패했어. 낚시 실패.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갑자기 산책만 하고 온 거예요. 그죠? 디귿 가볼게요. 아버지, 왜 낚시질 안 가고 돌아오슈? 현은 아이들에게 대답할 말이 미처 생각나지도 않았고요. 그보다 먼저 현의 뒤를 따라온 듯한 이웃집 한 녀석이 있습니다. 잼민이 하나 새끼가 너희 아버지 부장한테 들켜서 돌아온단다 하는 것이었다. 라고 상황을 설명하죠. 디귿은 지금 현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갖죠. 아빠가 지나가다가 그냥 보니까. 그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해요. 미처 생각나지도 않았는데. 플러스 이웃집 한 녀석이 말해요. 이웃집 한 녀석 네모칸 쳐주시고 얘의 인물 특성 간혹 가다가 물어볼 수 있거든. 작은 따옴표 해가지고 너희 아버지 부장한테 들켜서 들어온단다 뭐 이래요. 그래서 이 새끼 상준톡에서 나 봤구나, 현이 봤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상황을 관찰한 인물로 짐작하는 거예요. 짐작. 왜 짐작이라고 표현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지금 현의 내면으로 보는 거니까. 알겠지 얘들아? 현의 시선으로 보는 거니까 현은 돌아올 때 이 새끼, 이 잼민이 본 적 없어. 근데 녀석의 말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물결할게 따라온 듯한. 이거 봐봐. 짐작이야. 그래서 짐작이야. 알겠니?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현의 뒤를 따라왔어요. 이게 아니라 따라온 듯한 이거잖아. 그래서 짐작이라고 표현해주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낚시질을 못 가는 날은 현은 책을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김직원을 찾아갔고 김직원도 현이 강에 나가지 않음직하는 날을 오래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누구랑 친해졌다. 지금 뭐예요? 현하고 김직원의 왕래가 잦아졌다. 왕래 잦아짐 써주시고 교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낚시질을 잘 가는 거였어요. 근데 낚시질이 번번이 실패를 하면서 책을 보거나 안 그러면 김직원을 찾아갔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다시 정리할게요.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뭐야? 가까워진 계기? 가까워진 계기가 뭐예요? 상황, 맥락은 뭘 못 가서 낚시 못 가서죠 뭐. 잦은 실패죠. 아까 김직원 이거 기억나요? 김직원 C 상투를 트는 구시대의 선비로 나오는다. 리을 가볼게요. 상종한다기보다는 모시오 볼수록 깨끗한 노인이래요. 인물에 대한 평가 나옵니다, 얘들아. 그지? 자, 리을부터 꺽쇠 표시 열어줄게요. 요렇게. 자, 그래서 바로 쓸게. 뒤에 부분은 꺽쇠 표시 쭉 한 다음에 닫을게요. 자, 여기 뒤에부터는 누구에 대한 평가냐면, 김직원에 대한 평가죠. 김직원에 대한 어떤 평가냐? 긍정적 평가고요. 누구의? 현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죠? 그래서 봐봐. 아이, 상종이라고 하는 건 유유상종이라고 하는데 약간 친구 먹는 느낌이야. 동등한 느낌인데 그 동등한 느낌이 아니라 뭐? 모시어 볼수록이라고 했으니까 모시는 거는 공경의 의미겠죠. 공경, 존경의 의미겠지. 그래서 뭐라고 평가해야 되면 같이 깨끗한 노인이다. 막 결벽증이 깨끗한 당연히 아니겠지. 청렴한 노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청렴하다고. 뒤가 구린 게 없다고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계속 이 뒤에 이 마을에서 이 고을에선 엄현이 존경을 받아야 옳을 유일한 인격자요 지사였다. 또 이렇게 평가하죠. 인격자 네모칸, 지사 네모칸.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도자, 지사였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태도 나오죠? 존경 밑줄만 칠게요.
현은 가끔 기인, 여, 옥, 어휘 알아야 되는데 옥처럼 깨끗한 사람을 기인, 여옥이라고 합니다. 옥처럼 깨끗한 사람, 알겠지? 긍정적인 단어야. 이런 일을 가리키느라 느끼었대요. 김인현 3.1운동 때 감옥살이로 서울에 끌려왔었을 뿐. 조선이 망한 이후로는 한 번은 자유로는 간 적이 없대요. 자, 넘어가기 전에 앞에 보세요. 감옥살이를 했대. 밑줄 칠게요. 3.1운동 했다 안 했다? 김지원? 했어. 맞지? 3.1운동 때 3.1운동 하다가 감옥 끌려갔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한 애국자이자 굉장한 강직한 인물이다라고 표현 많이 나와요. 강직한 인물. 야, 잠 깨라. 강직한 인물. 누가 감상하냐. 강직한 인물. 그래서 우리 3.1운동 몇 년이에요? 친일파 사람밖에 없어요. 1940. 야, 광복이 45년인데 몇 년이 알지? 다 아는데 대답 굳이 안 하는 거지. 선생님 나 무시하네 이래가지고. 45년이요. 그지? 너네 한국사 3등급은 나와야 되지 않아? 너네 한국사 3등급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3일 운동하고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3.1 운동, 그러면 해방되는데 3.1 운동 아니야? 여기 아직 해방 안 되긴 했어. 아이고 년도라고 외워주세요. 1919 김인현 3.1 운동 때 알겠죠 여러분? 한국사가 제일 어려워. 그렇게 쓸 수도 있죠. 아이고 알겠지? 아이고 년도에 3.1 운동. 우리 이번 시험 범위가 역사적 배경 들어가는 게 많잖아. 우리 그 달천목묘 또 임진왜란 나오잖아. 그지? 임진왜란 1592년이라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고 외웠듯이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 알겠죠? 자 보자. 그래서 3.1 운동 때 감옥살이에서 잡혀갔어요. 강직한 인물이다. 조선이 망한 이후 조선 망했대. 이게 뭐예요?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일제강점기 이후 식민지 이후 한 번도 자의가 무슨 뜻이야? 스스로의 흠이죠. 스스로. 한 번도 스스로 총독부가 생긴 서울엔 오기를 피한 일이래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서울에 안 가는 이유가 있죠. 뭐요? 총독부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안 가는 겁니다. 그죠? 총독부가 생긴 밑줄 쳐고 서울 가지 않은 이유예요. 않는 이유. 그러니까 너무나도 애국자고 강직한 인물이다라고 그려지는 겁니다. 가볼게요. 창씨를 안 하고 견디는 것은 물론 창씨의 이때 창씨가 뭐야? 창씨개명은 아시네요. 창씨개명. 네. 그래서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개명하는 거. 창씨개명을 안 하고 견디는 것은 물론 봐봐 견디잖아. 그치? 의지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강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감옥에서 나오는 날부터 상투요 갓이었대요. 상투갓 즉 전통적인 것을 지키는 겁니다. 전통적 가치관 써주세요. 그래서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는 우직한 인물입니다. 우직한 인물. 계속 현관은 워낙 수십 년 연장이다가 수십 년 차이가 있대요. 나이 차이죠. 연장자라는 거죠. 수십 년의 나이 타올. 할아버지. 현이 한문이 붙이요. 그분이 지은 시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신문학에 무관심하여 현대문학을 논담, 토론하지 못하는 것이 서로한테 유감일 뿐이래요. 자, 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리고 그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기에서 인물 정리 한쪽에다가 하고 갈게 얘들아. 얼마 남았으니까 좀 힘내시고요. 인물 두 사람 키워드 정리할 거예요. 현과 김지원이에요. 자, 두 사람은 다 강원도 산골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은 지금 뭐 한다? 신문학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한문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문이 부족해요.
근데 김직원은 뭐에 부족하냐면 무관심하냐면 신문학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한문이 부족해서 한시를 몰라요. 그리고 신문학에 무관심해서 논담을 못해요. 현대문학을 논담 못해요. 그래서 세대 간의 차이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나이 차이가 50세대로 볼 수 있고 여기에서는 9세대의 인물로 대표적으로 그려진다. 볼 수 있지. 그리고 하나만 더 쓸게. 앞부분에서 보시면 얘들아 봐봐. 현은 시대의 현실에 잘 들으세요. 시대의 현실에 적극적인 인물이에요? 소극적인 인물이에요? 다시 시대의 현실에 소극적인 인물이에요? 적극적인 인물이에요? 소극적, 낚시만 처하고 있고 광복이 막 영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대 현실에 소극적으로 있는 태도입니다. 근데 얘는요 적극적으로 뭐야? 3.1운동 투옥하죠, 상투하죠 해서 시대 현실에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우직하고 강직하다 라는 캐릭터로 그려줍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볼게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 유감이래요. 소통은 이 부분에서는 못해요. 한자와 신문학에서. 계속 가볼게. 불행한 족속으로 억천 암흑 속에 인류의 광명을 향해 나 몰래 더듬는 그 간곡한 심정의 속수만을 말하지 않고 서로 국회 잡히고도 남아 한두 번 만남으로 서로를 간담을 비추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봐봐. 말하지 않아도 친한 사이가 될 때 어떻기 때문에 이거 시험문제 잘 나온다. 같이 체크할게. 불행한 족속으로서 네모칸. 둘 다 불행한 족속이래요.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식민지 민족이기 때문에. 알겠지 얘들아? 이 조선인이에요. 조선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 상징하는 의미. 지금 핑크색으로 쓰는 거 얼마 안 나왔으니까 요거 서술 상징하는 거 쓸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억천 암흑속 세모 쳐주시고 억천 암흑은 뭘까? 배경이니까 이때 당시 시대 상황이 되겠지. 그치? 언제? 일제강점기겠죠? 인류의 광명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인류의 광명은 뭐가 될까요? 암흑 속의 광명 뭐야? 광복이요. 좋습니다. 이제 해방 광복. 해방을 향해 나 몰래 더듬는 간곡한 심정, 즉 나라에 대한 애정이겠죠. 즉 우리 현도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어. 근데 다만 소극적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소극적으로. 자, 그래서 나라에 대한 애정의 촉수, 그 뜻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굳게 잡혀오고도 많아서 서로 간담을 비추는 사이 밑줄,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사자성어 나오죠. 간은 여러분 간때문이야 할 때 그 신체 장기 간이고요. 담은 쓸개입니다. 간과 담을 주고받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친한 사이를 사자성어로 간담 상조라고 얘기하죠. 네, 처음 들어봤나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써주시고 가볼게요. 하루 저녁은 주름이 잡히었으나 정체 돋는 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 찾아왔습니다. 현은 아끼는 촛불을 켜고 맞았대요. 얘들아 주름부터 묶어주시고 마르지 않은 채 묶어주시고 누가 찾아왔을까? 누구니? 누구겠어? 찾아온 사람. 그래요. 김직원이겠죠. 써주세요. 그럼 김직원의 뭐? 내면이야? 외양묘사야? 외양묘사죠? 이 할아버지 어떻대? 당연히 할아버지니까 주름 잡혔고 뭐? 눈물이 마르지 않대. 그러니까 울면서 왔다는 거야. 울면서. 그래서 현은 아끼는 촛불을 켜고 맞았다. 이거 TMI지만 아끼는 촛불이니까 그만큼 그 사람을 되게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하는 거지.
그죠? 끝까지는 못하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봅시다. 내 오늘 다 큰 조카 자식을 행길에서 매질을 했소. 그 직원은 그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내가 다 큰 조카 자식을 매질을 했다라는 얘기야. 자기 조카를 때렸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카 자식은 부정적인 인물로 나와요. 써주세요. 이 새끼 왜 때렸는지, 그렇게 착한, 강직한, 우직한 김직원이 왜 때렸는지 좀 가볼게요. 그저 손이 부들부들 떨며 있었대요. 분노죠. 조카 하나가 면석이로 다니는데, 아까 면석이 뭐였지? 그 따까리요. 그 따까리. 하급관리, 그죠? 예, 이 주제소 하급관리로 다니는데, 그의 매부래. 매부가 누구야? 누나나 여동생의 뭐? 남편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남매 관계에 그 여동생의 남편이, 즉 이분의 조카 사위 되는 청년이 일본으로 징용당해 가던 도중 도망해 왔대. 조카 사위 동그라미 칠래? 조카 사위. 그래서 그 조카 사위가 뭐예요? 징용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징용 위기. 이 사람 그럼 도와줘야지 얘들아, 그지? 그런데 어떻게? 그 조카가 면석이 하급관리로 얘를 찌른 거야. 뒤에 나오겠지만 얘가 하급관리인데 찌른 거죠. 뒤에 가볼게요. 몸을 피해 처가에 온 것을 이곳 면장이 알고 그 처남더러 잡아오라고 했대요. 처남이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조카 입장에서, 즉 조카 사위랑 동일하다라고 보는데요. 잡아오라고 했대요. 명령했나봐요. 이 기밀을 안 내부 청년은 산으로 뛰어 올라갔대요. 처남 청년은 경방단의 응원을 얻어서 산을 에워싸고 토끼잡도 붙들어다가 주제소로 넘겼다는 거야. 밑줄자. 그래서 뭐다? 친일, 이 주제소로 넘기는 이 조카 사위를 고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나오지만 부정적인 뭐다? 처남 청년 세모 쳐주시고, 내부 청년 동그라미 쳐주시고, 네. 경방단은 일제 치하에 있는 소방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제 기관이라고만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체는 부정적이죠. 치안을 담당하는 소방대원들을 경방단이라고 하는데 일제 기관에 치하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다? 강박한 처남이네 하면서 비판. 여기까지만 할 거야. 강박한 처남이네 라고 해서 역시나 현도 맞장구 쳐가지고 부정적인 비판의 대상, 비판적 인식. 인식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같은 조선인이지만 이렇게 고자질하고 넘기고 이러한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뒷부분이었고요. 숙제 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숙제는 여러분 자, 우리 해방 전후 여기 배경은 지금 알다시피 우리 앞부분이 해방 이전에 이 40년에서 이 45년 이후 사이에 벌어진 이 상황이다. 그래서 일본군이 지금 항복 직전인데, 그래서 현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현은 일본을 이제 탄압을 피해가지고 서울에서 떠나서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에서 들어왔죠, 여러분?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수업 들었죠, 친구. 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왔냐 했더니 나는 징용이나 면할까 해서요. 그리고 또 식량 해결 위해서 왔다. 자, 그 다음에 또 낚시질로 세월을 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들, 세 가지의 기대들로 이 사람은 이 지역으로 강원도 산골짜기로 왔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얘가 기대했던 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면 우리 공이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면장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그리고 이 공이는 지금 장기간 강습으로 서울에 가가지고 위치해 있지 않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중심 인물인 김직원 영감 나와 있는데 그 김직원이 이 영감이 이 가난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두 번째 기대가 무너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낚시터 장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그 낚시터 장면에서요, 내가 가까운 줄 알았더니 이 낚시터랑 이 집이랑 거리가 좀 걸어야 돼. 근데 똑바르게 걸어가면 이 주제소 앞을 지나야 돼가지고 공교롭게도 산능성이랑 하나 넘어가지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또 현은 낚시도구로부터 질겁해서 뒤로 감추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바라보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일제의 그 지배하에 요렇게 작업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자, 그래서 계속 낚시터를 가려고 했지만 거기서 마주친 게 바로 순사 부장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 이 B 부분 보시면 현은 대패반 모자 벗으면서 예의 갖추고, 그리고 이 뒷부분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 대화로 보아서 신사의 털을 잡는 그런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거기서 지나갈 용기가 없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이 아들내미 친구가 꼽주죠. 아버지 너 왜 낚시질에 안 가고 들어오시오 하면서 자기 자식이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아들 친구가 이쯤 한 녀석이 너희 아버지 부장한테 들켜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현의 상황을 보고 있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얘들아, 현과 김직원 영감의 요렇게 대화와 그리고 이 생각, 김직원에 대한 생각, 평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김직원 영감을 어떻게 평가했죠? 긍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봤어요? 현은? 긍정적으로 봤죠. 그래서 인격자고 지사고 그리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3.1운동까지 해서 되게 굳건하고 신념이 탄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봉건적인 가치관이 아직도 자리 잡은 사람이었다. 왜? 상투랑 갓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 현과 이 김직원 영감의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데 김직원 영감은 뭘 잘하죠? 무슨 글자를 많이 안다? 한문을 많이 알고. 근데 뭔 모르죠? 신세대 문학, 신문학 같은 경우는 무관심했다. 현대문학 무관심했다. 라는 상황 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암흑 속에서 인류의 광명을 향해서 나몰래 더듬는 간곡한 심정. 야, 얘들아, 요거 상징적 의미 꼭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 돌아오는 복습 테스트도 요거 포함되니까 꼭 공부해서 오시고요. 자, 불행한 족속으로서의 억천 암흑 속에서 라고 얘기했을 때 얘들아 필기 보지 말고 복습해보자. 불행한 족속, 왜 불행한 민족, 왜 불행한 소속이에요? 어떤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이라서 대답하네. 어떤 상황? 제가 뭐 상징한다고 했어? 불행한 족속? 언제 민족이니까? 일제감정기 민족이니까, 그죠? 그리고 억천 암흑 속이다 라고 얘기했을 땐 겁나 어두운 부정적인 시대 상황. 뭐 써야 된다? 일제강점기 현실. 그리고 인류의 광명 뭘 써야 된다 얘들아? 뭘 의미한다? 광범, 해방, 요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세대 차이가 벌어지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무엇을 원한다? 인류의 광명을 둘 다는 원한다. 둘이 캐릭터성도 다르고요. 세대 차이도 나지만 얘네들은 광명을 남몰래 이 관곡한 심정으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쵸? 자, 그래서 하루 저녁은 이어서 볼게요. 주름 잡히었으나 정체 돋는 두 눈에 눈물이 마지 않을지. 새로운 사건 나오지 얘들아. 요것도 또 다른 장면이에요. 현은 아끼는 촛불을 켜고 앉았는데 얘들아 갑자기 그 김직원 영감이 울면서 찾아왔단 말이야. 그죠?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내 오늘 다 큰 조카 자식 행길에서 즉 다니는 길에서 매질을 뚝갑했다 요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 했었는데 요거 조금 자세히 볼게요. 우리 강박한 천안미로군까지가 메모되어 있을 텐데 요 장면까지 볼게요. 4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김직원은 그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있었다 라고 얘기하지 조카 하나가 면석이로 다닌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걔가 그의 매부 즉 누이나 여동생의 남편을 매부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분의 조카 사위 되는
청년이 일본으로 징용 가던 이 도중 도망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일제감정기 탄압에서 희생되는 인물 누구예요? 조카예요? 조카 사위예요? 희생되는 인물. 조카 사위지. 그지? 자, 근데 몸을 피해서 처가에 온 것을 이것 면장이 알고 처남들어 잡아오라고 한 거죠. 이때의 처남은 여기 위에서 동의어 누구예요? 조카요. 네, 조카요. 그래서 누구의 처남이냐? 바로 조카 사위의 기준점에서 처남이죠. 그치? 얘들아. 가족관계 잘 모르는 사람들 조카 사위의 기준점에서 처남인 거죠. 자, 그래서 얘 보고 잡아오라고 했더니 이 정체 눈치를 한 매부 청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는 조카 사위. 메모 안 된 친구는 메모하시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산으로 뛰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죠. 처남 청년 바로 조카죠. 이 조카가 경방단의 응원을 얻어 이때 지난 시간에 이거 소방대원이나 이런 치안 관련된 단체라고 얘기했어요. 얼찌됐든 일제치하의 단체, 일제 중심의 단체가 응원을 얻어가지고 산을 내려싸서 토끼잡들 붙들어다 주지소로 넘겼다는 거다. 일제감정기 때 경찰서의 역할을 했던 그 주재소로 넘겼다. 자, 그러니까 뭐다? 가족끼리 배신을 때린 거죠. 그쵸? 일제강점기 치하에 가족끼리 배신을 때린 그런 상황입니다. 한쪽에다가 가족관계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얘들아. 자, 지금 중심사건 누구냐면요. 김직원 영감이에요. 자, 근데 그 김직원 영감이 데리고 있는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의 중심적으로 보면 이 조카의 여동생이나 아니면 누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이라고 할게요. 그 누이의 남편이 있을 텐데 이렇게 쓸게요. 이 조카의 기준점으로서는 김지원 영감은 조카 사위겠지만 이 조카에서는 이 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표현은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이 조카 사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뭐라고 나온다? 처남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조카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매부라고 나온다. 그래서 이 가족관계 보시면 되겠고요. 헷갈리면 이 조카 같은 경우는 처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소속이라고요? 여러분 면석이로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 몇 개는 면석이라는 직책. 근데 우리 조카 사위 같은 경우는 징용을 도망쳐오는 희생자다. 그치? 징용 도망침. 한쪽에다가 메모하세요. 예택이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늦게 일어났어요. 시험장에서도 늦게 일어나시진 않겠죠. 이제 늦지 마세요. 시험 3주 남았죠, 여러분? 빡세게 공부해야죠. 자, 봅시다. 그래서 조카와 조카 사위 요렇게 해서의 관계인데 지금 누구를 뚝갑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김직원 영감이 누구를 뚝갑했다? 이 쓰레기 새끼, 이 조카 새끼를 두드러 팼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조카 자식을 행길에서 매질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먼저 제시를 했다. 그치? 그래서 요런 부분들 내가 서술상의 특징 잘 나온다고 얘기했어, 얘들아. 봐봐.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김직원 영감이 질질 짜면서 오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다? 대화를 통해서 중심사건 딱 내세운 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은 뭐예요? 얘들아 꽉 표시해줘. 김직원부터 넘겼다는 것이다. 묶어. 어떤 제시라고 할 수 있어? 자, 이 속도 느려 빨라. 제시 방법. 요약하고 있죠. 이 정도의 감은 잡아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요약이 되냐 안 되냐인데 얘의 아주 장황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약적 제시. 왜 요약적 제시예요? 라고 한다면 요약이 안 되면 대화로 다 자세하게 구어체로 말하는 두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서술자가 압축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압축해주고 속도도 빠르게 해주고 요런 요가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 나와 있어요. 조카 서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니 표현상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아, 애들 상태가 왜 이래? 눈동자에 초점 안 잡냐? 있어요. 있어요. 어디요? 야, 정신 안, 여기 멤버. 왜 이래? 너의 눈동자가, 지금 초점이 다 나가 있어. 여기 앞에서 보면. 애들이 지금 아직 눈동자 침대에 있어, 침대에. 얘들아, 앞에 봐봐. 야, 여기 오른쪽 화면에서 비유적인 표현 보여, 안 보여? 토끼 잡듯 보이잖아. 이거 찾으라고. 알겠지? 친절하게 밑줄 안 쳐준다고. 그럼 비유적인 표현, 지급법,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왜 하고 많은 동물 중에 토끼 새끼라고 비유해? 힘없고 연약하니까. 그지? 그래서 연약하고 힘없으니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토끼 새끼라고 비유하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표시를 안 해줘도 선택지에서 뭐다? 여러분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서술상의 특징 모두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연약한 존재로 비유를 사용하여서 인물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보라는 거예요, 제발. 자, 그래서 강박한 처남이로군. 이 멘트는 현의 멘트란 말이야. 현도 단식하였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러니까 강박한 처남이겠군이라고 해서 비판적인 인식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누구의 비판적인 인식? 현의 비판적인 인식도 들어갈 수 있겠다.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얘들아, 김직원 이 영감과 우리 현의 입장이 여기 사건을 통해서 동의하고 있니? 대조되고 있니? 입장이 동의되고 있죠. 동일시되고 있죠. 그쵸?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현도 탄식하였다 밑줄 쳐주시고요. 우리 김직원과 입장 동일 써주세요. 입장 동일. 볼게요. 잡아오지 못하면 네가 대신 가야 한다고 다짐을 받았었디다만 대신 가기로서 제 집으로 피해온 명색이 매부 녀석을 경방단들을 끌고 올라가 돌풀매질을 하면서 거정 붙들어다 함정에 넣어야 올수록 지금 젊은 놈들은 쓸개가 없음낸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러니 지금 세상에 부모기로니 그걸 어떻게 공공히 책망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서 지금 계속 대화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만 왼쪽 자세히 좀 볼게요, 얘들아. 봐봐. 자, 우리 잡아오지 못하면 이때에 네가 대신 가야 한다고 다짐을 받았었디다만 이라고 야구고 있어. 자, 이때에 네가 누굴까요? A라고 나오면 누구라고 인식할 거야? 야, 너 안 잡아오면 너가 대신 가야 돼. 그렇죠. 이 새끼 면석이죠. 그렇죠. 이때 조카 면석이 필기해 주시고. 그래서 대신 가기로서 제 집으로 피해온 명색이 매부 녀석을 그러면 여기서는 동그라미 인식해 주시고 이때 매부 조카 사유겠죠? 네. 그러니까 봐봐 여기까지 끊을게. 우리 김직원 영감은 이 사람이 조카가 이런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너 대신 가야 된다 이런 명령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야 옳다고 생각한 거야? 나와 있죠. 어떻게 했어야 옳다고 생각한 거야? 나와 있잖아요. 원하는 대신 가그로서.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러한 다짐을 받았었지만 대신 가기로 제 집으로 이 피해온 명색이 매부 녀석을 경방당을 끌고 올라가야 되냐. 버텼다. 자기가 그냥 버텨야 됐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우리 김직원 영감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경방단들을 끌고 올라가서 뭐 돌풀매질하면서 가정 붙들어다 함정에 넣어야 올소라고 해서 함정 세모 쳐주시고 여기서는 시대 상황 연결 지을게요. 일제강점기 탄압 써주세요. 그래서 참혹한
독특한 현실 보여주죠. 지금 젊은 놈들은 하면서 약간 꼰대의 느낌이 나지, 김지원 영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젊은 놈들은 이라고 해서 쓸개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직접적 비판 써주시고, 쓸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인정머리도 없다. 예, 인정머리도 없고 개념이 없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 밑에가 쓸개잖아요. 잔개를 인식했을 때 간땡이가 없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하세요? 수업 시간에 지금 이게 고3 수업인지 중3 수업인지 이거 뭐 하는? 통째로 가져가세요. 정말. 자, 다음부터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세요. 미음. 그러니 지금 세상의 부모기론이 그걸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물결 표시해 줄게요.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의견을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나, 하지만 우리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야, 어떻게 또 이렇게 공견은이 탓을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나 그걸 어떻게 따지고 있냐.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기는 힘들다. 따지기는 힘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어떻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분에 견딜 수가 있어? 면소에서 나오는 놈들 노상이면 어떻소? 잠자코 한참 대설대가 끊어져 나가도록 패주었지요. 맞는 제 놈도 까닭을 알 깨고 보는 사람들도 아는 놈은 알았겠지만 알면 대사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연히 감정 나오고 분노, 그리고 한참 되설대가 끓여져 나가지로 패주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김직원의 행동 보여주고요. 처벌이죠. 나름의 징벌이죠. 그리고 맞는 제 놈도 다시 한번 인물 때문에요. 이거 누구야? 조카예요? 조카 사이예요? 맞는 놈. 조카죠? 까닭을 알 거다. 인정머리 없으니까. 아는 놈은 알았겠지만 알면 대사다 라고 얘기하죠. 자, 큰 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경거리가 엄청 났겠죠. 지나가던 길바닥에서 조카 새끼 다 접했으니까. 그래서 아는 놈은 알았겠지만 알면 이거 다 큰일이다 라고 인식을 했을 거다라는 요 멘트가 있습니다. 이날은 현도 우울한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봐봐. 이날은 네모칸 쳐주시고, 지금 한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동시에 일어난 사건에 장면 전환을 해주는 거죠. 앞에는 김직원 영감의 에피소드, 뒤에는 우리 현에 일어난 에피소드 읽어보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차례대로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의 입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인물, 간이라고 선택지 많이 나오니까 적고 설명 조금만 드릴게. 다른 인물 간에 이런 거 많이 볼 거야. 너네 서술상의 특징에서 막 현재랑 과거랑 교차된다, 아니면은 장면이 막 계속 교차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얘들아, 같은 날이에요. 근데 같은 날에 김지원 영감의 에피소드를 쫙 풀었어요. 그 다음에 장면 넘어가면서 다른 시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날도라고 여기서 이날은 하면서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인데 다른 인물 간에서 서술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현의 우울한 에피소드 가볼게요. 서울 문인보국회에서 문인궐기대회가 있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문인궐기대회에 네모칸 쳐주시고, 현의 우울한 일의 중심사건이에요. 중심사건
얘들아, 현의 직업 기억나요? 직업. 기억나? 서울에 집 안 팔았어? 팔았어? 집 안 팔았지. 집 안 팔아오고 오면서 제가 그때 직업 얘기해줬는데 얘 문인이에요. 작가. 알겠지 얘들아? 자, 그래서 이때의 현 여기다가 문인 적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러브콜이 온 거야. 야, 문인 걸기대회 있으니까, 문인의 입장에서 걸기대회 있으니까 요거 참석해라 라고 해서 지금 나온 거야. 알겠니? 문인이라고 적어주시고, 까먹은 친구들. 자, 올라오라는 전보가 온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전보들 소식을 얘기해 주는 거겠죠. 일제감정기 시대 때 전화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전보 통보를 받았어요. 보낸 주체가 누굴까요? 보낸 주체. 지금 문인보국회라고 하는 일제 치하의 단체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래서 현에게는 엽서 한 장이라도 먼저 알고 있는 주제소에서, 자, 묶어봐. 엽서 한 장이라도 먼저 알고 있는 주제소, 묶어봐.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어? 지금 밑주신 거예요. 너네한테 카톡 오면 옆집이 알아? 경찰서 알아? 모르잖아. 근데 얘는 안 돼. 카톡 하나만 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억압이 심했던 일제감정기겠죠. 그쵸? 일제감정기 현실 보여주고, 억압이 굉장히 심했다. 통제 컨트롤이 엄청 심했다.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 되겠지. 장문 전부가 온 것을 모를 리 없고 일본 제국의 흥망이 절박한 이때 문인 걸기대회에 밤낮 낚시질만 다니는 이자가 응하느냐 안 하느냐. 주제소뿐만 아니라 일본인이요. 방공감시초장인 우편 국장까지도 흥미를 가진 듯. 여기서 일단 끊을게 얘들아. 봐봐. 장문 전부가 무슨 내용이라고 얘들아? 어디 참석하라고? 걸기대회 참석이야. 알겠지 얘들아? 걸기대회 참석. 촉구. 참석 촉구. 그리고 또 일본 제국의 흥망이 절박한 이때. 묶어줘. 얘는 일제감정기인데 일제감정기의 전반이에요. 후반이에요. 지금 보니까 후반이죠. 후반. 그치?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흥망이 절박한 이때는 해방 직전 단계예요. 그죠? 해방 직전. 다시 한번 써주세요. 구체적 시기예요. 핵맞고도 얘네 핵맞고도 항복 안 한 새끼들이거든요. 일본. 그래서 그 핵맞고 이제 막 다 도시가 초토화됐을 때, 아, 쟤네 이제 곧 망하겠다 하면서 할 때예요. 자, 문인들이 걸기대회에 밤낮 낚시질만 다니는 이지야. 어머나. 그럼 얘도 묶어봐야지. 밤낮 낚시질만 다니는 이자. 누구야? 누구야? 현. 그렇죠. 주제뿐만 아니라 뭐다? 이 초유의 관심사가 됐다는 거예요. 얘는 네모칸 칠게요. 주제소 네모칸.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서. 일제감정기 때 그 경찰서도 관심을 가져. 근데 누구도 관심을 가지냐면 일본인이요 방공감시초장인 우편국장까지도 흥미를 가진다. 우편국장 네모칸. 그러니까 뭐다? 지배 계층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치? 지배 계층 써주시고. 지배계층의 관심 써주세요. 그래서 우편국장에 대한 인물정보 나죠. 일본인 방공감시초장이라고 하는 묶어서 인물정보 제시 써주세요. 그래서 우편국장도 관심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일본인이요 방공감시초장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인물정보 제시했고요. 자, 까지도 흥미를 가진 듯 계속 현의 딸아이가 저녁 때 편지를 붙이러 나갔더니 너희 아버지 내일 서울 가느냐 묻더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때의 서울은 뭐다? 다시 한번 걸기대회 장소니까요. 가서 뭔 짓거리 외웠어 문인들이. 일본 패망하지 않게끔. 네. 일본을 도와주는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얘 가기 좋겠어 싫겠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김직원은 처음엔 현더러 문인 걸기대회 가지 말라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자, 물결 쳐주세요. 처음엔 별표. 김직원 영감의 입장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김직원 영감 처음엔 뭐예요? 가지 말라고 만류해요. 만류라고 정리. 야,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가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혀는 가지 않기가 도리어 겁이 났대요. 그래서 심리 직접적으로 하죠. 겁이 났다. 밑줄 심리 직접 제시. 겁났대. 그랬는데 다음날 두 번째, 그 다음날 세 번째의 좌우간 답전을 하라는 독촉 전보를 받았대요. 답전은 역시나 답장이고요. 답장 전보를 답전이라고 하죠. 답장 전보. 그래서 독촉 전보를 받았대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들아? 겁이 나서 현의 입장 정리요. 현의 입장. 문인 걸기대회 참석 요구를 받았어. 공포, 그지? 겁이 났어. 쫄았어.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 안 밝혀? 얘들아, 안 밝혀. 좋아. 그 안 밝히는 게 미룬다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미룬다라는 거 문학에서 선택지 유보라고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입장 유보 써주세요. 미룬다라는 얘기야. 유보한다고. 오케이. 야, 얘들아, 이거 우리 시험 3주 남아서 내가 소설 이렇게 자세히 못해요. 지금 들을 때 제발 잘 꼼꼼히 좀 들어줘. 알겠니? 그 다음 파트 가볼게요. 이것을 안 김직원은 그날 일찍이 현을 찾아왔다. 그래서 무엇을 알았냐 하면 이 독촉 전보 받았다. 이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거 꼼꼼히 적어줄게요. 독촉 전보 사실이요. 이 김직원이 현을 찾아왔는데요. 우리 따위 노혼한 것들이야 세상을 만난 듯 무슨 소용이랄까만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끊어주시고. 노혼한 것들, 너네 어휘 몰라도 추측 가능하잖아. 어떤 세대? 그쵸. 늙은 9세대이겠죠. 9세대겠죠. 우리 같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따위. 새 세상 밑줄 뭐 의미하겠니? 광복 해방 후 세상이죠. 해방 후. 그런데 우리 현공 같은 젊은이는 신세대 어떡하든 부지했다가 그의 한몫 맡아주십시오. 부지는 버티는 거죠. 유지요. 머물고 있다가 그제야 그러면 한몫 맡아두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물결. 이걸 요청해 주는 거예요. 즉 해방 후에 우리나라를 좀 한 자리끔 자리 잡게끔 한 자리 해달라라고 해서 그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자면 웬만한 일이건 과히 뻗대지 마십시다. 이용할 만한 도리를 해요 라고 얘기해요. 밑줄 짝 칠게요. 웬만한 일이건 과히 뻗대지 마십시다. 밑줄 짝. 입장 고수하니 입장 변화됐니? 입장 고수하니 입장 변화됐니? 이게 무슨 뜻이야? 야, 웬만한 이건 뻗대지 말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자 이거예요. 걸기대에 참석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에? 야, 얘가 처음에 야, 그거 가지마, 걸기대에 가지마 이랬단 말이야. 근데 다시 찾아와서 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뭔 소용이겠어. 야, 너 나중에 해방 후에 한 자리 해야지. 그러니까 뭐야, 너 이따위 일 그냥 뻗대지 말고 딱딱하게 굴지 말고 그냥 설렁설렁 부드럽게 넘어가 이거예요. 걸기대에 참석하라 말라. 하라.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일이건 과히 뻗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버티지 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걸기대회에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 걸기대회 참석하라고 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참석을 추천을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입장 취했던 걸 고수하지 않아요. 입장 변화돼요. 입장 변화되죠.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만류했는데 그래서 당장만 면할 그런 방법 도리를 취해라 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위에 방금 나왔던 꺽쇠 표시하고만 넘어갈게. 젊은이는 어떻게든 부재하다가 한몫 맡아달라 라고 해서 참석해야 할 이유죠. 참석할 이유. 근본적 이유. 멀리 봐라 이거야. 쉽게 말하면 얘들아. 야, 해방 후에 너 멀리 봐야지 않겠니? 너 이런 것들 짜잘짜잘하게 힘쓰다가 해방 후에까지 못 버티면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는 걱정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알겠죠, 여러분? 너 큰 그림 봐라 라고 해서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만 괜찮을 도리를 해라 라는 얘기죠. 급한 불 꺼라.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이날은 가네모라 순사가 나타나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떠났냐? 떠나면 여행 증명을 해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 만일 안 떠나면 참석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중에는 서울 가면 자기의 회중시제 수선을 부탁하겠다 하고 갔다. 야, 끊어봐봐. 이틀밖에부터 부탁하겠다까지 끊어줘. 얘도 대화가 직접 안 나오고 뭐예요? 요약해주고 있죠. 그쵸? 큰 따옴표가 직접적으로 안 나왔다고. 큰 따옴표가. 그리고 순사의 말을 나열, 당연히 열거해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내용은 뭐다? 가네무라 순사 이 새끼도 독촉하고 있는 거죠. 참석을 독촉 혹은 유도 해주고 있는 거죠. 그쵸? 너 언제 가? 이틀밖에 안 남는데 언제 가? 여행 증명해? 너 안 가면 왜 안 가? 야, 내 시계 좀 수선해줄래? 서울 가니까 너? 이런 식으로 부탁하고 왔다 이거죠. 오케이. 자, 현은 역시 살고 싶다! 또 한 번 비명을 하고 하루를 앞두고 가네무라 순사의 수선할 시계를 맡아 가지고 구준비 부르는 날 서울 문인 보국회로 올라온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다? 서울 문인 보국회로 올라온 것이다 밑줄 쳐주시고 결국 참석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누구의 의견을 따랐다. 김직원의 의견을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견과 그리고 가네무라 순사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영향받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참석한 이유는 얘들아 김직원 영감뿐만 아니라 이 새끼 뭐야 그 가네무라 순사 얘도 막 독촉하고 와가지고 난리가 부르스치고 독촉 전보도 와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르시고 주변에서 다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저거 살고 싶다. 또 한번 문양을 하고 요거 별표. 여기서는 자기가 자유롭지 못한 이 조선 민중을 대표적으로 대표하는 거죠. 가볼게요. 써줄게요.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건 자유롭지 못한 조선 민중의 욕망입니다.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정적으로 그래서 또 한 번 비명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른쪽 비명은 고통스러움, 시련을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가는 거니까요. 알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은 여러분 수능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해방전후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방이 돼요. 말 그대로 해방 전후니까 우리는 해방 전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 시험 수록된 거. 만약에 우리 해방 후에 편집돼가지고 보기에서 나오잖아. 내신에서 얘들아. 해방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방 후에
우리 이 김직원하고 굉장히 친했잖아요. 우리 현이. 근데 사상 간의 갈등이 또 벌어져요. 얘들아, 해방 후에 뭐 들어와? 소련 들어오고 미국 들어와서 사상 간의 갈등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서 얘네들의 원래 해방 전에 친했었는데 현과 김직원이 그 사상 자체가 다른 거야. 그래서 결국 친해지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배터리가 다 됐네. 뭘 허리야. 뭐 지금 뭐 쉬었다가 건전지 있어요. 걱정 마세요. 봅시다. 생목으로 여기 뒷부분 정리할게. 봅시다. 이 작품은 제목과 같이 해방을 전후로 한 시기 작가 현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아까 문인이라고 얘기했지, 얘들아. 자, 그래서 작가 문인이다 라는 거 적어주고, 얘들아, 작가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커요. 뭐? 작가 자신의 진짜 찐 이태준 있잖아. 이 작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소설의 경우가 많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뭐다? 자전적 소설이다. 자전적 소설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자서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경험, 썰 푸는 걸요. 그래서 자전적 소설이다라고 나올 수 있고요. 현이 해방 전 일본의 패망을 생각하면서 서울을 떠난 상황. 그리고 밑줄 칠게. 그리고 시골에서 세월 기다리면서 응거하는 모습 등, 즉 낚시하는 모습이야. 구체적으로 제시돼요. 어때? 구체적. 해방 후 문학단체에 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변화랑 그 다음에 해방 전 그렇게도 존경에 맞았던 김직원의 설득에 대해서 자신의 방향 전환을 피력하는 문학인의 면모 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요거 뭐예요? 자전적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작가의 구체적인 행적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전체 주거리는 참고로만 보시고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주제 정리하자. 해방을 전후로 해서 지식인의 갈등 변화입니다. 갈등. 별표 쳐주시고. 여기 갈등 드러나나요? 내적 갈등 드러나나요? 내적 갈등? 드러나죠? 왜? 갈까 말까, 참석할까 말까, 가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하면서 이때 내적 갈등 드러나요. 알겠죠? 외적 갈등도 드러나요. 에피소드로. 뭐 김직원이 조카 새끼 뚜드러 패는 거 이거 외적 갈등이 있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이러한 것도 에피소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